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1월 16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며칠째 이런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감도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연초인데 흐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오늘 코스피도 보면 0.6%의 상승이 나왔고 거의 240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7%의 상승이 나왔고 716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도 무난했었고 또 플랫폼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카카오, 네이버가 모두 2%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또 다시 한번 금융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신한지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페이지로 올라왔네요. 반대로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 약세 흐름이 나왔었죠. 자동차 관련주는 아무래도 테슬라 이슈가 한몫을 했을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자동차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서 국내 자동차 기업으로 불똥이 튄 거죠. 충분히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금융주는 제가 연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대출 규제 완화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당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장기적인 수급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통한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노리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권장해 드리진 않고요. 차라리 그래도 매수해 보겠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카카오뱅크를 매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카카오게임즈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일단은 신작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게임주는 아시는 것처럼 약간은 제약 바이오주와 조금은 닮은 흐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을 보면 크게 하락했던 종목 없이 다들 무난했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도 이날을 제외한다면 올해는 매일같이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올해 수급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 카카오도 보면 오늘 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금융 대표주 KB금융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신한지주,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여기 카카오뱅크까지 포함시킨다면 하나, 둘, 셋, 넷. 네 종목이 다 금융주예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금융주를 정말 쓸어 담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전기, 카카오뱅크, 포스코케미칼. 주로 성장주 위주로 매수를 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자, 지난주에도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상승이 나왔어요. S&P 500이 0.4%의 상승이 나왔고 3999.09포인트, 참 절묘하게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나스닥도 0.7%의 상승이 나왔고 11,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확실히 바닥을 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다우지수를 보면 0.3%의 상승과 함께 직전 고점까지 거의 올라왔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마찬가지로 0.4%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가 1%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일본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었고 최근 들어 조금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0.7%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솔직히 올해 들어서 조금은 기대하지 않았었던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올해 초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솔직히 코스피가 저점에서 반등할 때 조금은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밑에 RSI 지표를 보시더라도 지난 11월처럼 아직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열 구간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올해 들어서 시장이 바닥을 잡는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나는 매수할 것이다. 이렇게 매수 계획을 늦췄었다면 매수할 때가 왔으니 지금 들어가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과열된 측면이 있으니까 저라면 설날 이후로 매수 기회를 한번 늦춰볼 것 같고요. 이게 분명히 쉽게 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단숨에 2200포인트에서 2400까지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또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는 절대 2500포인트를 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초에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시장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은 응축이 되어서 지난주부터 강한 상승을 불러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2500포인트에서는 쉽게 가지는 못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단기간의 과열 구간을 조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RSI 지표를 참조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시장이 조금은 과매도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70을 넘던가 근처가 왔을 때 그때는 조금은 시장이 달아올랐구나, 이렇게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재료를 살펴보면 주말에 UAE하고 대규모 경제 협력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었고, 사전에 많은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었고,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날짜에 의한 투자를 할 때가 있을 텐데, 즉 특정 시점을 하여금 어떤 발표를 기다린다던가,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그때쯤 임상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특정한 날짜를 두고 기대감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많은 업종에 대해서 대규모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도 날짜 매매에 따른 대표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원전, 수소, 청정에너지, 방산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따른 투자는 굉장히 뒤늦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성과를 통해서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날짜를 통해서 어떤 좋은 재료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1차적으로 매도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있잖아요. 항상 임상에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주가의 상승이 꾸준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 통과했다든지 FDA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는 계속 곤두박질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따른 매매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신다면 앞으로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서도 조금은 참조가 될 수가 있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7일을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27일 전후 이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포드하고 SK 이노베이션에서 튀르키예 배터리 협력권이 무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갔고,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혼다에 이어서 도요타까지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될 수 있다는 새로운 재료가 나왔습니다. 일단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량 100%를 파나소닉에서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공급이 된다면 2026년부터 3년 뒤부터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간적인 것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많은 고객사들을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주가가 지금 급락한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에 많은 기업들의 경기 침체 때문에 실적이 어닝쇼크 연속을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영업이익이 200% 이상 증가를 했었고 경기 침체를 역행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가진 않겠지만 지난 과거 당시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빠르진 않더라도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한 번쯤은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 관찰해보면서 매수의 시점을 노려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들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가 4% 상승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2.3%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정점론이 이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금리 상승에 따라서 가장 주가의 피해를 봤던 것이 분명히 플랫폼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금리 상단의 정점이 다가올수록 피해를 가장 많이 봤던 플랫폼 기업들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면 또 자회사 상장 이슈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도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조금은 시장에 과열된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은 쉽게 가지 않을 수 있으니 올 초부터 너무 기대감을 갖지 말고 조금만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설날까지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